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우리 2016년 4월 10일 시험 대비로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테마 특강이죠. 부가세 신고서 부속 서류로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출제 경향입니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참 그전까지는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겹친 것들, 이제 뭐 수출 실적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제 빈출이 될 것이다. 뭐 이번에 16년 1회차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갖고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다뤄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면 찝찝한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인데요. 일단은 여태까지 이제 제가 쭉 카운트를 해봤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44회부터죠. 지금까지 한 20여 채, 21회 정도 쭉 훑어봤을 때 4번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거의 뭐 해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됐는데 상반기보다는 물론 이제 2012년도에 상반기에 출제가 한 번 됐었긴 했는데 이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을 했었고 이후에는 뭐 3회, 4회, 3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좀 하반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일기 확정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공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론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대손에 관련된 어떤 흐름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손세 공제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매출자, 자, 그 다음에 매입자가 있다. 한번 거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자와 매입자가 있는데요. 우리 둘 간에 자, 이제 재화와 용역이 오고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자,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돈을 대가라고 하죠. 돈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 공급 플러스 뭐를 해줍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100원, 부가세가 10원이다 해서 총 110원의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100원이고 부가세는 10원이겠죠. 부가세만 놓고 보면, 자, 매입자는 부가세 10원. 자, 그러면 부가세 1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부가세 10원을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그쵸? 자, 이것을 갖다가 자, 부가세 예수금, 그렇죠? 내 돈이 아니니까 일단, 그죠? 대신 걷어내는 거죠. 자,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쵸? 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서, 자, 얼마를 내죠? 플러스 10원만큼을 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입자도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자, 마이너스 10원만큼을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셔널 텍스 서비스, 국세청 입장에서는 플러스 10원만큼이 부가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매입자도 만약에 국세청이 세무서가 따로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0원. 그럼 결국에는 두 개가 똔똔으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 상황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대로 바로 대손으로 이어졌다. 즉, 그렇죠? 어떤 그 매입자의 어떤 파산이라든가 어떤 대손 사유가 발생을 해서 매출자가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100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요 10원까지 못 받는 거죠. 어쨌든 대손 전체적인 금액은 110원이고 이 중에 10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매출자 입장에서 이미 다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한 번 더 신고를 해줍니다. 자, 매출자가 자, 이렇게 자, 어떠한 절차를 하죠. 뭐냐면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할게요. 자, 서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나 못 받았으니까, 예, 이 부가세만큼은 못 받았으니까 내가 매출 금액은
뭐 그렇다고 쳐도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어차피 이 100원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든지 대손 상각비를 처리하든지. 하지만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지금 못 받는 부분이니까 냈던 부가세 예수금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이너스 10원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자, 이것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엎쳐서 뭘 더 하냐면 관련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예, 대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출을 해야 대손세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손세 공제 서류를 받아서 이제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이 회사가 대손을 법에 요건된 법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마이너스 15만큼을 대손세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자, 다른 관할 세무서로 통보를 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결국에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너네 관할 중에서 매입자가 있는데 이 매입자가 10원만큼 매출자하고 거래를 했는데 예, 못 갚았다며? 라고 해서 자, 우리한테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아, 그래? 라고 하면 당초에 마이너스 10원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원 해서 다시 돌려받아야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똔똔하고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손 처분이라고 합니다. 대손 처분 받은 세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손 처분을 합니다. 대손 처분 받은 세액. 이건 매입자 입장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입자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일단락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돼요.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게 이제 한 사이클이고,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매입자가 이번에는 대손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갚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변제라고 합니다. 대손을, 자, 그 다음에 변제를 했다. 그럼 이제 돈을 갚았다는 뜻이죠. 돈을 갚았다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대손금을 회수했다는 의미죠. 회수했다면 이때 공제받았던 10원이 다시 어떻게 돼요? 토해내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매입자부터 시작을 할게요. 매입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는 거죠. 자, 나 국세청아 대손을 갚았어. 대손 변제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당초에 마이너스 10원을 공제받았다가 다시 토해냈으니까 세금을 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불공제 매입세액. 자, 실제로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시면 대손 처분받은 세액란에 불공제 매입세액 칸에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대손 변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뭐예요? 나 이제 갚았어 라고 하는 거죠. 다시 10원을 공제받습니다. 자, 그럼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마이너스 10원만큼을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너네 관할 매출자한테 이제는 우리 관할 매입자가 갚았어 라고 또 통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얘는 더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양심껏 나 회수 받았으니까, 그쵸, 양심껏 내가 이실직고하는 거죠. 이때도 뭐냐면 대손 변제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이때는 자, 플러스 15만큼 세금을 내게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똔똔하고 깨지는 거고, 또 이렇게 하고 깨지는 거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자, 이게 당초의 거래와 그 다음에 대손 발생 시의 어떤 형태하고 마지막으로 대손을 변제했을 때까지의 일련의 내용들, 그리고 작성하는 신고 서식,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때는 신고서 제출이 아니고 통지를 합니다. 이건 세무서가 매입자한테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통지를 해주고요. 뒤에 이제 신고서 작성 있죠? 이 부분, 요 신고서 작성은 이렇게 하나, 두 개. 대손을 변제받았을 때는요, 회수 한쪽하고 변제해준 쪽하고 둘 다, 매출자, 매입자가 둘 다 작성한다는 거. 하지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매출자. 그러니까 매출자는 결과적으로는, 그쵸, 두 가지 서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발생 탭에 실제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보면요, 대손 발생 탭이 있고 대손 변제 탭이 있습니다. 매출자가 작성하는 탭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대손 변제 신고서를 하나의 탭에 작성을 합니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손 변제 탭이 있어요. 거기에는 매입자만 작성하는 탭입니다. 제가 이따가 프로그램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대손에 대한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프로그램
어떤 작성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작성의 흐름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관련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요건을 먼저 자, 첫 번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요건 파악.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만 일단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모두 되는데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거래만 일단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대여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손 사유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손 사유. 사유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일단 추려봤는데, 상법, 그 다음에 민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표법, 어음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있죠. 보통 이제 상법상 소멸시효는 문제에서 딱히 제시되지 않아서 3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생계획인가라든가 법원의 면책 결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도 가끔가다 나오고요. 사망, 실종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도인데요. 똑같이 부도 6개월이 경과된까지는 똑같은데 수표나 또는 주로 어음만이 나오죠. 이건 모든 기업이 가능해요. 중소기업이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지 모두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중소기업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외상매출금.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해당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미리 대손이 났을 때를 이미 대비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대손을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은 전혀 방비 없이 무방비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당권 설정이라는 건 어떤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다 알아서 잘 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다 이제 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국세청이 공제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매출 채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다라고 보면 이 금액이 이제 소액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일단 공제가 가능하다. 매출 채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자, 이게 공급 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여기 기한의 어떤 제한이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오로지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유가 있는데, 두 번째 사유 보시면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요건 판단하고 두 번째 신고서 작성이겠죠.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손 발생 메뉴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대손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 값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나중에 대손이 변제, 즉 이게 회수가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손 변제 메뉴에 입력하는 건 이제 따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하는 걸 보시면 이제 8번의 대손세 가감란에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손의 발생과 변제, 즉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매출자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매입자는 제가 이따가 맨 뒤에 전산세무 2급 50회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라고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맨 뒤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설명 좀 들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의 게시판이 정말 따끈하게 달궈져 있는. 하지만 지금은 세무사에서 원천적으로 이제 게시판을 없애버려갖고 뭐라고 말할 적이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 관련 이제 회계 처리, 이건 주로 H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매출 채권이 그만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상계, 요건 이제 해당 날짜, 대손이 발생한 해당 일자의 이제 조회를 해보셔야 되겠죠. 주로 이제 합계잔액상표를 많이 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이제 보통은 부가세 예수금을 따로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보통은 확정 때마다 움직이니까 6월 30일이나 12월 31일 날 이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해당 일자에 그냥 같이 해버려라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거 이제 따로 날짜는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는 거 부분.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세부 내용들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전산세무 2급 64회 주식회사 세종기업 회사 코드 64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2016년 2기 확정만 대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 8월 1일 충성물산 윤충성 뭐 쭉 다 좋고요. 매출하고 대금 1,100만 원은 미진상에서 발행한 약소금. 자, 어음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5일에 주거래용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월달 5일, 그쵸,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 10월 5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1월 5일, 6개. 그러니까 11월 6일이, 죄송합니다. 11월 6일이 지난 경과한 날로부터 이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11월 6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기 확정은 맞습니다. 요것만 딱 봤을 때는 되나라고 싶었는데 보니까 뒤에 그쵸, 우리가 김 빠지게 하는 말이 있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얘도 되는 건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외상매출금 3,300만원 부가세 포함은 2013년 10월 21일 영광상에 뭐 쭉 다 대한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에서 각고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2016년 10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과세기간에는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냥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자, 2009년 1월 3일자. 날짜 잘 봐야 돼요. 이때 매출을 했다는 겁니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 16년 8월 27일. 자, 잘 따져보세요. 09년입니다. 09년 1월 3일부터, 자, 법원의 상신 공원업의 회색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09년, 자, 10년, 11년, 12, 13, 14, 15, 16, 자, 지금 16, 8월 27일이잖아요.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09년, 자, 1, 2, 3, 4. 자, 1, 그쵸? 2, 3, 4. 자, 그리고 5년도 1월 3일까지. 확정신고 기간까지니까, 1기까지, 2013년 1기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고, 이후는 사실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뭐가 있죠? 기간의 요건이 있었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한 그 공급 기간에,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2013년 1기 확정까지만 가능하게 됐던 거고, 이미 그쵸, 버스가 지난 거죠. 예, 공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경정 청구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3년 1기 확정이니까 지났네. 그래서 1기 확정이니까 지났네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 뒤로 3년이면 잠깐만 1, 2, 3. 예. 그 2016년 1기 확정까지는 경정 청구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3년이 지금 또 지났네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이건 좀 구제가 힘들겠네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뭐 프로그램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뭐 막상 요건 판단이 어려운 거지 사실상 세법적 지식만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뭐 입력은 그냥 단순 작업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실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 코드 642번에 세종기업이 되겠고요. 자, 세종기업 들어가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요. 자, 띄워보면 요 가운데에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띄워주고요. 자,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되겠고요. 대손 확정일, 우리가 두 번째 것만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거 2016년 10월 21일.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3,300만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영광상회. 자, 입력해 주시고, 사유가 뭐였죠? 그죠? 소멸시효 완성이었죠? 자, 이쪽에 보시면 대손 사유를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들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뭐 딱히 더 할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실 때 저장 누르면 되겠죠? 자, 빠져나오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까지,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6점을 주는데 부가세 신고서의 위치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부터 12월까지가 1기 확정이고, 자, 이쪽에 확대해 드리면
자, 이쪽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플러스 값으로 입력하면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고요. 반대로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이쪽에 플러스로 반영이 됩니다. 대손세 가감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더하고 빼고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회수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대손세액을 과거에 이제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가 이걸 회수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마이너스를 입력해 주시고요. 변제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로 반영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저장하고,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 반영까지 문제에서 제시한다면 여기까지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0일에 전산세무 2급 주식회사 소망 612번 코드를 같이 볼게요. 자, 뭐 똑같습니다. 이번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관련되어 있는 고려 중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대손세 공제신고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OX 문제죠. 자, 날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월 10일 날짜인데요. 파산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검토 자료니까 이것은 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뭐 나머진 자 좋습니다.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거는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월 28일 당일 부도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2월 28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월 28일, 3월 28일, 4월 28일, 5월 28일, 이거 따지는 방법이죠. 6월 28일, 그 다음에 7월 28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8월 28일, 여섯, 이후 날짜니까 8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이 1기는 안 되지만 2기는 되겠어요. 부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공제가 안 돼요. 자, 그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6월 20일 뭐 좋고요. 사망이에요. 뭐 채권 회수가 입증이 됐다고 돼 있죠. 안 되는 게 됐습니다. 두 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할 땐 또 이렇게 간단하네요.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입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로 세팅하시면 되겠고, 2016년 4월 10일 첫 번째 거 된다고 했죠. 금액은 121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F2번 눌러서 대윤통신, 자, 대윤통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사유가 파산입니다.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제가 부도 6개월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했었죠. 2016년 6월 20일 해주시고요. 2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누르시고 LA산업.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유가 뭐죠? 사망이죠? 자, 사망, 실종 3번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시면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확인사살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사살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 주시면,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면 대손세 가감이라 해서 우리 그 310만원 확인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은 그냥 할게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자, 56회 주식회사 경빈 회사 코드 562번 되겠습니다. 2기 확정분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되는데 요건 판단이 관건이죠. 일단 대손 채권을 보니까 외상매출금 좋고요. 받으러 오면 좋은데 얘는 안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여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좋고요. 그 다음에 대손 사유를 보니까 부도래네. 소멸시 완성됐고요. 부도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11월 3일날 부도면은 12월 3일 점점점 해보니까 올해 2기 확정은 때려주게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얘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얘만 되고요. 얘는 내년에 1기 확정 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안 되고 이거 하나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경빈 회사 코드 562번 되겠고요. 자,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들어갑니다. 자, 대손 확정일이 첫 번째 것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건 다 안 되죠. 2016년 10월 5일. 대손 금액은 110만원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F2번 누르신 다음에 서울로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실수하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나요. 서울, 상사가 아니라 서울. 이렇게 또 페이크를 치네요. 자, 소멸시 완성이니까 6번 누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입력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3개 다 입력했다. 그럼 아마 이거 감점 맞을 거예요. 3점이 아니라 아마 1점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개 입력 안 하고 하나만 입력해야 3점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시면서 저장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 확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0월부터 12월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확대해 드리면 대손세 가감, 자, 마이너스 10만원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산세무 2급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전산세무 1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산세무 1급 60회 주식회사 ABC전자를 볼 건데요. 뭐 늘 그렇습니다만 전산세무 1급이라고 쫄 거 없어요. 비슷합니다. 다만 배점만 조금 작아질 뿐인데 뭐 4점이면 적정하다고 봐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회사가 대손으로 처리한 채권에 대해 다음 자료를 참고로 2016년 2기 확정신고 기간 대손세 공제신고 작성하시오. 저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겠습니다. 채권 종류 보니까 뭐 어음 있고 외상매출금 종류에는 문제가 없고요. 뭐 상호 됐고요. 공급일자 보니까 뭐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부도 어음, 그다음에 파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부도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믿음 상사의 부도 발생일이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이면 부도가 6개월이 안 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죠. 자, 얘는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건. 자, 파산 사연도 좋고요. 뭐 다 좋습니다. 뭐 10월 1일 공급일인데 그달 말일날 확정이니까 이때 입력할 때는 이달로 입력해야 되겠죠. 공제됩니다. 되겠고요. 자,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세 번째 정전상사 8월 30일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딱히 태클 걸 게 없네요. 얘도 됩니다. 예, 첫 번째 거 만들고 나머지 두 개는 되네요. 자, 두 번째 변제받은 내역. 변제 바로 이거죠. 여기서 플러스 값을 입력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상매출금 4,400만원 부가세 포함을 회수를 했는데 어음의 부도 사유로 세법에 맞게 대손세 공제 받았다. 그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랬죠. 변제 대손세액을 그러니까 따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 매출자 매입자가 모두 변제돼서 신고해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신고서에 한번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을 한번 가볼게요. 자, 2기 확정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들어가 보고요. 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대손 발생과 대손 변제가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이 매출자만 작성하는 탭이고 요 부분이 매입자만 작성하는 탭이에요. 조심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거 입력 안 하고 두 번째 거 입력합니다. 근데 10월 1일이 아니라 2016년 10월 31일, 사유 발생일은 10월 31일입니다. 금액은 1,1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힘든 상사, 참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 그 다음에 대손 사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파산법에 의한 파산 1번. 자, 좋고요. 줄 바꿔서 두 번째 정든 상사 2016년 언젠가요? 8월 31일 확정신고 기한이니까 8월도 들어가죠. 2,200만원 해주시고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정든 상사 자, 골라주시고 이번엔 뭐죠? 소멸시효 완성 6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제받은 내역을 보시면 절친상사죠. 자, 날짜가 언젠가요? 2016년 12월 25일 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마이너스 4,400 이거죠. 변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2번 누르신 다음에 절친상사 골라주시고 자, 요거는 원래 사유가 뭐였죠? 부도 6개월 경과로 이미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대손세 금액 있죠? 여기 자, 더하고 빼고 해서 마이너스 지금 1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쪽 확대해 드리면 자, 이렇게 이쪽 대손세 쪽이 아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대손세 가감에 반영될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부가세 신고서를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니까 자, 보세요. 대손세 가감이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플러스로 나오죠. 맞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 값으로다가 표시가 되고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다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플러스로 반영이 된다는 거. 요거 좀 잊지 마세요.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제받을 세액은 300만 원인데 그쵸, 변제받은 세액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100만 원만큼 더 토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전산세무 1급 59회 주식회사 표민상사고요. 회사 코드 590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평이한 수준의 문제니까요. 편하게 릴렉스하게 가볼게요. 전산세무 2급하고 1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풀어보면 그죠? 4점씩이나 주고. 예, 아무튼 그렇네요. 자, 2013년 10월 25일 발생한 그죠? 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거 상법상 소멸시효 3년 보라 그랬죠, 제가. 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보면 되겠는데요. 자, 13년, 자, 10월 25일 되겠죠? 자, 이렇게 또 10월 25일, 10월 25일. 자, 그러면 일단 1년, 그쵸? 2년, 3년, 10월 25일까지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게 확정이니까 맞습니다. 공제 가능하겠죠? 자, 일단 요거는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도가 났대요. 근데 중소기업이란 말인데 이건 페이크인 것 같고요. 받으러 부도 확인일이 10월 30일이면 6개월이 경과가 안 된 거죠. 지금 12월 31일 기점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고, 자, 이건 파산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딱히 태클 걸 일 없고 저당권이란 말도 없으니까 이건 이대로 그냥 바로 대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할 거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대손 처리 요건을 충족한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들어가면 되겠고요. 확정일은 2016년 10월 25일이 되겠죠. 3년이 지난 날이 되니까. 그죠? 대손 금액은 825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영진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상법상 소멸시 완성이니까 6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도 6개월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거 2016년 11월 15일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93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동아통상이죠. 동아통상 그 김철수가 아니에요. 자, 파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빠져나오시면 저장하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가서 대손세 가감에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맞게 잘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쵸? 그쵸.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50회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500번 코드죠. 광주상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 광주상해. 뭐 전산세무 1, 2급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자, 이게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이번엔 부가세 신고서도 하라고 돼 있네요.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돼 있고요. 뭐 대손이 확정됐다. 자, 발생일이 2013년 7월 10일인데 아까는 요 뒷내용이 없었죠. 근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보면 3년이 되니까 이건 맞아요. 이거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은 좋은데요. 이 6개월 확인해 봐야 돼요. 6개월이 지금 9월 1일이면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그쵸? 하나, 둘, 셋.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유통상, 파산은 뭐 즉시 대손 사유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번하고 3번 입력하면 되겠고, 인척사항은 뭐 F2번 눌러서 그냥 불러오면 되는 부분인데, 참, 그쵸? 나란히 잘 살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 500번 광주상이고요. 자, 10월부터 12월까지 가지고요. 대손 확정일이 2016년 7월 10일로 해주시면 되겠고, 대손 금액은 44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F2번 눌러서 영진 상사. 자, 이거는 이제 소멸시 완성이니까 6번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형통신의 부도 발생 받으러움이 대손 처리되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서유통상 거, 이거는 가능하겠죠? 자, 2016년 11월 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33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F2번 누르셔서 서유통상.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산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두 개의 사유가 대손 사유가 되겠네요.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가죠. 우린 이제 늘 트레이닝이 돼 있었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만 그냥 딸딸딸 했으면 이거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가면은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은 대손세 가감 70만원 마이너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극악의 난이도,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급을 뛰어넘은 약간 미친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풀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산세무 2급 50회 문제. 그 전산세무 1급 문제 50회도 지금 이 정도 난이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산세무 2급인데 진짜 저희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예, 여태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정말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전산세무 2급 50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전산세무 2급 50회, 이때는 세무 1급보다 더 어려웠던 7점이라는 배점을 참 파격적인 점수를 줬던 문제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년 2기 확정 부가세 대손세 공제신고 작성하라고 돼 있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되게 많죠? 뭐가 되게, 그죠? 자, 하나씩 요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6년 2월 21일 날 뭐 매출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했는데 이게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16년 2월 21일 날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한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난 8월 21일 날 부도 확인을 받았대요. 우리 6개월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6개월이 거래일로부터 지난 거지 부도 확인일로부터 지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가 아니라 거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우리가 만약에 거래일을 했잖아요.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자 경과한 게 지금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현재로부터 다시 이게 현재는 이제 이게 부도가 난 거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원래 이걸 갖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갖고 물어본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일단 틀렸고요. 이거에 많이 속았어요. 이 당시 학생들이 이거에 진짜 많이 속았어요. 아니에요.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안 됩니다. 입력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 8,800은 13년 9월 5일에 대한 것으로 뭐 회수를 못하고 소멸시 완성되어 있다. 자, 13년부터 16년까지 딱 3년 맞죠? 소멸시 완성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일단 이건 매출자 입장이라는 거. 근데 소멸시 완성으로 인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 처분받은 세액 신고. 이건 매입자 입장입니다. 매입자 입장이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예, 헷갈릴까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출자, 매입자 헷갈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이미 매입자 입장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했던 게, 그러니까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가 됐다가 그게 안 돼갖고 세금을 냈다가, 그쵸, 이런 상황인데 다시 상환하였다는 뜻이니까, 변제를 했다는 뜻이니까 다시 빼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대손 변제 탭 있죠? 매입자들이 입력하는 거기다 입력해야 돼요. 매입자 입장에서 거래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출자 입장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10월 10일자 채권 잔액 18만 7천원, 이거 20만원 이하 소액 채권 되겠죠? 자, 대손 처리하였다. 근데 이제 조건이 다른 채권이 없어야 돼요. 역시 다른 채권이 없다고 되어 있고 6개월 경과가 됐고 요건은 문제 없습니다. 2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서 6개월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채권자의 합계 금액이 20만원이, 그러니까 거래 건당이 아니라 전체 합계 금액이 20만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외에 다도물산에 다른 채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역시 이것도 매출자 입장에서의 처리인데요. 대손 처리하였던 0일 만에, 자, 작년 12월, 그러니까 2년 전 12월이죠. 자, 16년 현금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좋은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이건 대손을 회수한 거죠. 그리고 50%, 1650만원에 50%니까 이제, 회수를 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대손이 발생을 한 거. 그죠? 이것도 대손이 발생을 한 거.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대손을 변제를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딱 봐도 뭔가 극악의 난이도인 것 같죠? 그죠? 자, 입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0502 주식회사 인천기업 되겠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지금이 2기 확정이 되겠죠? 2기 확정. 자,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고요. 자, 대손 확정일은 2016년.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어차피 뭐 안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거 외상매출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소멸시 완성이니까 9월 5일 되겠고요. 자, 대손 금액은 8,800만원 그냥 다 털어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흥진상사가 되겠습니다. 흥진상사. 자, 대손 사유가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이죠? 6번.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됐고. 세 번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 입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대손 변제 탭이 있습니다. 변제 탭을 눌러서 매입자 입장에서 입력을 역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 확정일이 2016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3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양수값을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청수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뭐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대손 발생으로 돌아와서 4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아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나눈 거예요. 이건 6개월 이하, 6개월 경과 20만원 이하 6개월 경과 소액 채권이었죠. 2016년 10월 10일. 자, 금액은 18만 7천원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요. 다도물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7번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소액 채권이라고 할까요? 소액, 6개월 경과 소액 채권.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사유가 없으면 직접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있죠. 자, 2016년 11월 7일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1650만원 중 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회수가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825만원이 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회수한 금액만큼을 대손 변제 신고를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0일만, 0일만 이렇게 하시고, 자, 요것도 뭐라고 할까요? 당초 사유가 이제 파산이었으니까 뭐 파산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뭐 뒤에 사유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잘 맞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 10월부터 12월을 들어가 주면, 자, 이쪽에 일단 대손세 가감에
표시가 돼요. 자, 이게 매출자 입장에서 우리가 대손세 가감해 주는 거고요. 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30만 원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하단에 보시면 자, 대손을 내가 변제를 해줬으면 자, 매입자 입장에서 변제 대손세액 여기에 양수값으로 30만 원이 가서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된다. 자,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세무서로부터 이제 내가 대손이 상대방에서 대손 신고를 해서 내가 세무서로부터 매입자 입장에서 대손을 처분받았을 때는 이쪽에 눌러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관련된 내용은요. 당초 예상 매입금 330만 원 중에 30만 원과 400만 원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었다가 내가 나중에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쪽에 30만 원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입자로서 3번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라 아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전산세무 1급에도 잘 안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세무 2급에 냈던 이 당시에 출제자님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 학생들을 과대평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오는 것들이 뻔히 정해져 있다는 거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부도 6개월 경과 아주 단골 메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당권 설정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하니까 날짜 좀 잘 따졌으면 좋겠고요. 뭐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의 이론적인 부분만 제대로 돼 있으면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시면 이제 실습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충실히 어느 정도 하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다뤄야 프로그램이 쉬운 거지,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외우기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서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